네, 기타 꿀팁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일렉 기타를 가지고 나왔는데 처음에 인트로에 연주했던 곡 대부분 다 아시죠? 되게 좀 고전이긴 하지만 처음에 일렉 기타를 배우고 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손 대본다라는 그 곡. 디퍼플의 하이웨이 스타라는 곡인데 이 곡을 굳이 왜 인트로에서 연주를 했냐면 오늘 말씀드릴 부분 중에 하나와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테크닉에 관련된 거라든지 어떤 스케일 연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딱히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레슨 받으시는 선생님께 계속 받으시면 돼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기타 꿀팁을 올려드리는 거는 뭔가 있어 보이고 좀 고급져 보이는 그런 테크닉들을 알려드린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한 이 하이웨이 스타와 얽혀있는 심플하지만 초보자들은 놓치고 가기 쉬운 그 테크닉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 하이웨이 스타라는 곡을 굳이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 곡은 밴딩 테크닉을 배우고 났을 때 밴딩이라고 하고 초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밴딩 테크닉을 배우고 났을 때 가장 처음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초보자가 접근할 수 있는 카피곡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빠른 곡을 내가 어떻게 연주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초보자들이 하는 연습 방법 중에 잘못된 거는 원곡 속도를 그대로 따라치려고 한다는 거죠. 천천히 연습을 해서 차근차근 속도를 올려나가야 되는데, 물론 천천히 연습해서 전체적으로 연결이 다 잘 됐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초보자분들은 원곡 속도에서 내가 칠 수 있는 부분들은 노래를 틀어놓고 따라치는 반면에 내가 좀 못 치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속주가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려우니까 그냥 패스 한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들을 붙잡아두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늘지 못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가장 올바른 연습 방법은 일단은 전체적인 운지라든지 스케일 포지션을 내가 다 암기를 한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템포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트로놈 60 템포가 되게 안정적이고 이게 운지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템포에 놔두고 연주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템포를 점차적으로 올려나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올려나가다가 내가 한계에 다다르는 템포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하이웨이 스타가 150, 160 템포 정도가 된다라면 120 정도에서 나는 막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템포를 올리는 거를 알고 있지만 몸은 느끼지 못할 만한 템포, 박자기에서 일씩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0에서 121은 사람이 느낄 수 없는 템포예요. 하지만 120에서 130은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모르게끔 템포를 점차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일씩만 올려도 한 달이면 30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 심플한 이론을 대부분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견디지 못하고 자꾸 원곡 템포에 놓고 연습을 하고 그렇답니다. 그게 본인을 망치는 길인지 모르고. 자,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밴딩을 배우고 났을 때 초보자분들이 이 하이웨이 스타라는 곡을 도전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밴딩 이외에 다른 테크닉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기타 프로라는 악보들을 많이 보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타 프로라는 악보가 좀 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운지라든지 어떤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소스긴 하지만 이 기타 프로를 많이 보게 되면 점점 오선지와 멀어져요. 그렇게 멀어지게 되면 점점 오선지를 더 멀리하게 돼요. 이거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기타 프로에 관련해서 하나 더 안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타 프로에서 밴딩, 해머링, 풀링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어떻게 하라라고 기호가 나와 있죠. 하지만 이게 그 악보만 보고는 어떤 식으로 밴딩을 해야 되는지, 어떤 느낌을 줘야 되는지 뉘앙스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는 가장 좋은 카피 방법은 그 음반을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서 카피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습관이에요. 음반을 들으면서 연습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거기에 있는 뉘앙스까지 다 함께 듣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밴딩으로 다시 돌아오면 처음에 제가 했던 밴딩이랑 초보자분들이 하는 밴딩이랑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하이웨이 스타 앞부분을 치면 아마 이런 식일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왜 맞게 쳤잖아 뭐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쳤던 버전을 다시 한번 쳐볼게요. 조금 비교가 되시나요? 일단은 앞에 초보자 버전으로 쳤던 거 같은 경우에는 밴딩이 굉장히 좀 밋밋해 보이죠. 그리고 비브라토도 빠져 있어요. 근데 제가 뒤에 연주했던 부분을 보면 밴딩 후에 항상 비브라토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음을 조금이라도 오래 끈다라고 하면 비브라토를 집어넣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초보자 버전에서는 밴딩을 그냥 했었어요. 이런 식이죠. 제가 두 번째 밴딩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살짝 앞에 뮤트를 걸고 쳤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냐고 하면 뮤트를 걸고 위에 있는 줄들을 긁으면서 밴딩을 한다는 거죠. 이거랑 좀 다르죠. 약간 더티한 맛을 낼 때 이런 식으로 윗줄들을 살짝 검지손가락으로 뮤트를 걸거나 아니면 지금 오른쪽 손에 피크를 잡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으로 살짝 윗줄들을 뮤트를 하면서 긁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훨씬 더 와일드한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밴딩을 연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초보자들은 이거를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카피곡뿐만이 아니라 즉흥 연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즉흥 연주를 처음에 펜타토닉 스케일을 배워서 뭐 블루스라든지 이거저거를 우리가 하게 되죠. 뭐 음을 알든 모르든. 이 블루스를 연주할 때도 예제를 보고 그 연주를 내가 똑같이 따라 치거나 아니면 펜타토닉 스케일로 이거저거를 막 쳐본단 말이죠. 그때도 뉘앙스가 좋은 사람과 뉘앙스가 좋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똑같은 음들을 치는데도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살짝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뉘앙스가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뉘앙스가 좋은 사람이 똑같은 라인을 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비교가 되시죠? 그래서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밴딩을 할 때도 내가 깔끔하게 해야 될 부분은 앞에처럼 하는 게 맞아요. 깔끔하게 소리를 이렇게 쳐주는 게 맞는데, 뭔가 이 내가 거칠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깔끔하게 치는 것과 그걸 모르는 사람이 깔끔하게 치는 거는 조금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즉흥 연주를 하건 아니면 누군가의 곡을 카피를 해서 연주를 하건 이런 식의 밴딩 테크닉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내가 고급진 연주를 할 수 있겠죠. 네, 어떠셨나요? 오늘은 일렉기타 꿀팁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봤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하나를 플러스 함으로써 굉장히 좀 있어 보이고 고급져 보이는 스킬, 밴딩 할 때 살짝 뮤트를 해주는 거 알고 있으면 여러모로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